예,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5일까지 진행했었던 화려함의 단면 개인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시는 지금도 이태원에 있는 카라스 갤러리에서 진행을 했어요. 현재에도 굉장히 좋은 전시대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전시들이 계속 단면 시리즈들을 했었잖아요. 순간의 단면, 그리고 푸르름의 단면, 깊이의 단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려함의 단면을 해서 2017년도에는 단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의 단면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푸르름의 단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어의 푸른색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고, 깊이의 단면은 뭐 말 그대로 제가 추구하는 깊이에 대한 단면이었고, 화려함의 단면은 화려함의 단면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단면이라는 게 뭔가를 잘랐을 때 단면이기도 하지만 뭔가의 다른 이면 뭐 이런 뜻도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의 전시가 좀 기념비적인 이유는 제가 처음으로 금색을 좀 본격적으로 쓴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이미지가 메인 이미지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도 이 전시에서 좀 메인 이미지로 썼던 이미지인데, 이거는 뭐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이후에 아이코스랑 콜라보를 한 작품이죠. 근데 이 작품이 되게 특이하게 이 전시 중에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코스랑 콜라보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인을 찾아가게 됐어요. 이 전시에서 말고. 이 전시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또 가장 좋다고 찝어주셨던 작품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전시장 사진을 보기 전에 이때 작가 노트를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때 작가 노트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쓴 것부터 읽어볼게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밖으로 내보였던 거는 이 다음 작가 노트인데,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리는 글이라기보다는 제가 스스로 전시를 준비를 하면서 썼던 글이었던 것 같아요. 2017년 10월 2일 개인전 화려함의 단면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제껏 있었던 다른 전시 준비 기간보다 훨씬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화려함을 표현해낸다라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함도 상당하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전시를 기획했던 의도와 맞아 떨어지기도 하다. 화려함의 이면엔 언제나 그 반대가 존재함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겉으로 화려하고 강인한 것 같더라도 화려함을 위한 어둠은 언제나 공존하는 법이다. 그것은 인간에게도 해당되고 작품에게도 해당된다. 나는 왜 이 시점에서 굳이 화려함을 표현하려 했을까? 이때가 제가 이제 금색을 처음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금색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물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금색을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뭔 소리냐, 금색 그냥 사가지고 바르면 되는 게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유화 물감 중에는 금색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발라봐야 금색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유화 물감으로 금색을 사셔가지고 아무리 발라도 금색이 안 나올 거예요. 비싸긴 또 엄청나게 비싼데. 그리고 금이라는 거는 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금색을 찍어가지고 포토샵에 아무리 그거를 이제 페인트로 칠해봤자 금색은 색이 아니라 빛의 광도와 어떤 질감, 이런 것이 금색입니다. 그리고 금색은 다른 색이랑 섞였을 때 금방 색이 탁해지면서 이상한 색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옛날부터 금색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게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금색을 쓰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오면서 이쯤에서 이제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왜 금색을 쓰게 되었느냐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제가 너무 자주 얘기했던 거니까 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화려함에 대해서 여기 또 갤러리 관장님께서 약간 뭐 미스코리아 출신이시기도 하고 겉보기에 굉장히 화려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처음에 생각을 하면서 미팅을 하면서 약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세상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뭐 그렇지 않은 그런 이면이 존재하다 보니까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금색이랑 그런 금색이 또 화려함을 상징하잖아요. 금색의 이면에 있는 그런 내용도 넣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또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2017년 10월 31일 날 파란색의 시작은 불에서 시작됐다.
태양계에서 가장 강한 빛나는 태양을 표현하고 싶었던 나는 반대의 역사를 통해 파란색으로 온도를 표현했었다. 하지만 빛에 대한 갈증은 언제나 남아 있었다. 빛은 화려하기도 하지만 관점에 따라 빛이 아니기도 했고, 화려함은 나타내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다. 누군가에겐 화려한 삶으로 보여질 수도, 누군가에겐 화려한 삶이 당연할 수도, 누군가에겐 화려함은 그저 꿈일 수도, 그렇게 우리는 화려하지만 외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때 이게 제가 얘기했었던 그 개념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금색깔로 표현을 하려고 그랬던 게 머릿속에 있는 거랑 실제랑 굉장히 달랐어요. 제가 작품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작품이 이제 메인 작품이죠. 이 작품 아이고, 사연이 뭐라고 하면 사연이 좀 있는데, 이 작품을 제가 그리면서 되게 오래 그린 그림이에요.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오래 그린 그림인데, 중간에 엎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림이에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왜 엎을까를 뭐 구체적으로 자세히 생각이 나진 않지만, 아무튼 이거는 망친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망친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생각을 하는 그런 화려함의 느낌이 잘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금색이 제가 한 가지의 금색을 쓴 게 아니라 이 작품을 만들면서 금색을 여러 가지 조합을 시도를 해봤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의 금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도 이러한 느낌을 내려고 시도를 해봤었는데 이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좀 이게 실패했다, 망쳤다 생각을 했는데 그 위에 그렸을 때 뭔가 그 절묘한 느낌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느낌은 그 이후에도 다시 잘 나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망쳤다고 생각한 그림 위에 마무리를 하면서 그렸던 그림인데, 메인 작품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이 참 여기 갤러리랑 참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이 작품이 금색이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각도에 따라서 되게 달라 보이거든요. 그 모습도 굉장히 예뻤었습니다. 전시장 이렇게 지금 밖에서 보면 이렇거든요. 이제 입구에서 특히 저녁 시간에 들어가면은 이 작품이 이렇게 빛나 보이는데, 이게 정말 굉장히 예뻤어요. 이때 보면은 이 작품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 아직까지 주인을 만나질 못했어요. 금색에다가 파란색에다가 금색 터치를 이렇게 한, 거의 어떻게 보면 이 정도 크기의 최초의 작품이고, 요 밑에 있는 요 느낌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금색을 아예 이거는 금색만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금색 터치를 크게 한 작품이죠.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금색의 결이 있어요. 이거는 터치를 한 게 아니라 흘려내린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도 금색으로만 이렇게 한 작품입니다. 이것도 그 빛에 따라서 반사되는 느낌이 아주 달라가지고 사진을 찍기 굉장히 곤란한 작품이었는데, 저번에 제가 그 부산의 어떤 호텔에 전시했을 때 있잖아요. 그 호텔에 걸려있을 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요 작품 중에서 이 작품은 화려함의 단면이 아니라 순간의 단면 제목으로 들어간 건데, 금색이 하나가 들어갔었죠. 이 작품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작품이고, 이 작품은 이번에 제가 광화문 부르다 커피에서 이준원 작가님이랑 2인전을 여는데요. 그 전시의 선보일 작품입니다. 작품 굉장히 디테일한 표현들도 많으니까 실제로 보실 분들은 전시에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코스와 콜라보했었던 작품, 이런 작품들의 그 뭔가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작품 지금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되게 내가 그린 그림 중에서도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 뭐 갤러리 관장님들도 그렇고, 작품이 굉장히 좋은 건 맞는데 작품이 막상 판매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내 눈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할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는 그런 미적 관점에서 이거는 잘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아무튼 주인은 그냥 좀 늦게 만났을 뿐인 거죠. 자, 그리고 요때 이제 요 작품을 이렇게 쬐끄맣게 했었는데, 요 작품도 되게 뭐랄까 거의 전시를 시작하자마자 컬렉터 분께서 가져가셨는데 나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탐을 냈었던 작품이에요. 근데 요게
제가 그래가지고 이 느낌으로 한 120호를 해봤거든요. 근데 120호를 했는데 120호가 이 쬐끄만 것처럼 느낌이 안 나요. 사진에서 그 느낌이 전혀 안 나요. 그래가지고 그 120호는 빛을 못 보고 있는 작품이고, 이 왼쪽에 있는 작품은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튼 지금까지도 되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신기하게 일본 분이 사가셨어요. 그러니까 이태원에 놀러 오신 일본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거를 사가셨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랑 이제 인스타로 연락을 하면서 그분께서 한국에 되게 자주 오시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한국에 있는 제 컬렉터보다 제 전시를 가장 많이 와주시는 분이세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하는 전시도 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 외에도 제 작품, 그러니까 현대미술로 작품을 컬렉션을 했던 게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40대 남성분이신데 그 이후로도 제 작품을 몇 점을 구입을 해주셨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작품, 요 작품도 제가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던 형태죠. 이게 금색에다가 이렇게 또 했는데, 요 작품은 좀 사연이 있는데, 참 관장님이랑 저는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던 사연이 있었는데, 아무튼 사연이 많았던 작품이에요. 근데 작품이라는 건 그런 사연이 있지만 진정한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이 작품을 보니까 뭔가 조금 뭐 하나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무튼 네, 이 작품도 재미있게 했었던 작품이고, 요때쯤부터 제가 액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요 금색이 들어간 작품을 하면서 이 작품은 액자가 있어야지 완성이 되겠다 싶은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이 작품이 특히나 그랬었고, 뭐 이 작품도 그렇고, 이 작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작품이에요. 60호 작품인데 이 작품도 이 전시에서 판매가 됐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파란색이랑 금색을 이런 형태로 했던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좋다고 했었던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이건 엽서였었고요. 네, 화려함의 단면. 오프닝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었고 사진도 있는데 초상권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입니다. 저. 거북목이 심하네요. 지금도 거북목이 좀 있는데, 이때 머리가 그냥 샤프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덥수룩하더라고요. 이거 덥수룩하죠. 제가 여기 뒤에 있는 그림이 150호 그림인데 이게 금색으로만 한 거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너무 아쉬운 게 이게 사진에 찍히질 않아요. 사진에. 그러니까 이게 빛에 대해서, 이 그림도 지금 이 각도에서 보니까 까매 보이잖아요. 이게 빛을 받은 부분은 밝고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은 까만데, 카메라는 그렇고 눈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느낌이 카메라에 절대 찍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아무튼 카메라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작품을 고르잖아요. 이 작품이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작품인데 저랑 관장님은 되게 좋아했었던 작품이에요. 네. 이것도 지금 이렇게 보면 금색이 아무튼 이 빛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요때 당시에만 했었던 건데, 제가 만든 브로치예요. 제가 나무에다가 색을 칠해가지고 만든 브로치인데, 이때 작품을 실제로 구입해주신 분들에게만 이 브로치를 드렸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만 밝고 이렇게는 어두워지잖아요. 이런 식으로밖에 사진이 안 찍히더라고요. 이런 금색 작품들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는 게, 관람하는 게 아무래도 좋은 작품들이에요. 이 작품을 지금 멀리서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밝잖아요. 그죠? 네,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었었고, 요게 그나마 좀 밝게 나온 사진인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오류가 있는데, 제가 이 작품을 얼마 전까지도 200호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참고해 가지고 보니까 150호더라고요. 근데 뭐 상관없죠. 뭐. 아직까지 아무도 뭐 찾지 않았으니까. 이 작품이 제가 이 전시 때 굉장히 야심차게 했었던 작품이거든요. 제가 대부분 세로 작품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길이가 2m에 높이가 되게 높이가 낮은, 또 보시기에도 길쭉하잖아요. 이런 작품인데, 이 작품은 정말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파 뒤에다 걸어놓으면 참 좋겠다 해서 그린 작품인데, 근데 아직까지 저희 집 소파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집 소파 뒤에다 놓기에 너무나 어울리는 작품이어서 얘는 그냥 우리 집 소파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야심차게 했었던 작품인데,
지금까지는 저희 집에 있습니다. 이 작품도 이제 메인 작품이 전시 때 판매가 됐었고, 전시도 굉장히 뭐 성황리에 판매도 많이 되고 잘 됐었던 전시였었습니다. 네, 또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전시 개인전이었던 화려함의 단면의 리뷰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때 2017년 때 단면 시리즈의 전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작품을 정말 폭발적으로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1년에 이 4번의 개인전을 하는데, 어떻게 제가 이러한 컨셉을 딱딱딱 세우고 그 컨셉에 맞춰서 이 작품들을 어떻게 다 해내는지 약간 진짜 어떻게 보면 신기하다 생각이 드는, 네, 2017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016년도 말에 심근경색이 오면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때였는데, 이때 좋은 작품들과 좋은 전시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괜찮았었던 것 같고, 네. 아무튼 이제 2018년도에 개인전 리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랑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